소개팅도 문제가 정말 많이 들어온다. 국어를 잘하지 못했어요. 수학을 잘 보세요. 비싼 걸 써라. 비싼 게 답이다. 아, 열심히 뭐라도 썼구나. 약간 이게 저의 비밀의 노트?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시각영상디자인과 19학번 김수민입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학부 도자예술학과 20학번 22살 박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현대미술학과 19학번 윤수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미술학부 조소전공 19학번 황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예술학부 시각디자인학과 21학번 김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예술학부 공예과 21학번 박도균입니다. 엄마가 미술대학을 나오셔가지고 미술 한번 해보는 거 어떻냐 해서 중학교 3학년 때 미술학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어머니께서 미술을 전공하셔서 엄마도 그렇게 미술을 잘했던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주변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관심이 있었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미술 입시를 시작해서 일단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말씀해 주시기를 저는 되게 잡지 보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제가 약간 미술 같은 거 좋아하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공부 같은 거 할 때는 막 한 자리에 오래 앉아있는 거 못했는데 집에 있는 뭔가를 계속 만들고 그런 거를 할 때면 3-4시간 이상씩 어렸을 때 계속 앉아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남달랐다고 생각한 게 있는데 TV 같은 거 볼 때 아, 이거는 이 배경이 아니라 조금 더 어두운 배경에서 광고 찍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거를 혼자 계속 아이고 생각했다. 미술을 접한 거는 뭐 그냥 평범하게 뭐 그냥 학교 방과후나 아니면은 문화센터 이런 데서 그냥 미술을 했고 원래 있었던 꿈이 있었는데 그게 좀 좌절되고 그렇게 해서 힘들어 하다가 고3 때 이제 미술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엄마인데 이제 뒤에서 오히려 묵묵하게 응원을 해주셨던 건 아빠 같은 느낌? 엄마는 약간 발 벗고 나서서 같이 학원 찾아주고 뭐 이건 이렇게 하래 저건 저렇게 하라 했는데 아빠는 그냥 아 이게 필요해? 그럼 이걸 써야지. 이거 필요해? 그럼 이거 사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서포트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엄청 어렸을 때부터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너무 당연하게 그냥 나는 미술을 꿈꾸는 아이다 이렇게 그래서 되어 있어서 반대도 없으셨고 아빠는 미대 가면 소개팅도 미대가 정말 많이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말을 많이 하셨어요. 정시로 입시를 이제 들어왔는데 넣고 나서 부모님께 말씀을 아예 드릴 정도로 좀 반대가 많이 심하셨어요. 아무래도 법 쪽에서 아버지가 일하셔가지고 뭐 법 좀 안정적인 직장을 아무래도 좀 선호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고 부모님도 제가 하고 싶어 하면 그래도 지지를 결국에는 해주시는? 부럽죠. 그냥 잘하는 애가 있고 늦게 시작했는데 잘하는 애가 있고 중3 1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너무 못하는 거예요. 찬천적으로 재능이 있지는 않구나를 중3 때 느꼈어요. 디자인과는 뭐 회화학과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그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다지 선천적으로도 실력이 있지 않고 지금도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시간은 무시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오래 해서 뭔가 선천적인 재능을 좀 극복한 듯한 게 저는 그 미술 연구원 다닐 때 약간 내가 재능이 있으니까 다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미술을 시작한 게 있었고요. 미술 입시 학원을 갔는데 생각보다 재능이 있진 않더라고요. 학교에서 하는 사생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는 간간하게 입상을 하는 정도였고 고등학교 때 한번 사생대회 이제 대상을 받아가지고 그런 거 보면 감이 없는 것 같진 않은데 외가 쪽에 화가가 2분이 계시는데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림은 남들보다 좀 잘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다른 친구들이 막 과학고 준비하고 외고 준비하고 막 이러면서 다들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아 나는 고등학교 어디 가지? 나는 커서 뭐 하지? 나 제일 뭐 하고 싶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아 근데 나 미술 또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 그냥 막무가내로 나 미술 시켜줘 이랬거든요. 중학교 때 미고를 진학할 수 있다는 기회가 생긴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특별한 거예요. 뭔가 공부도 하고 미술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걸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성인이 되면은 얼마나 더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거야. 진짜 너무 재밌겠다. 미술 쪽을 계속 학교에서도 접하다 보니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계속해서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재수할 때 진로에 대해서 좀
좀 많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아 이쪽으로 가야겠다라고 딱 마음을 굳혔던 것 같습니다. 원래 꿈이 파일럿이었는데요. 공부도 열심히 했었는데 시력 검사를 했는데 이게 굴절률이 너무 나쁘다는 평가를 받고 그때부터 약간 공부에 손을 놨었던 것 같습니다. 막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 번뜩 든 게 아 공부는 내 길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와서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어머니께 미술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필요하다. 저도 필요하다 생각해요. 입시다 보니까 여러 상대랑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뭐 학교에서도 이렇게 경쟁을 하지만 외부에 나가서 또 다른 친구들 이렇게 일반계 친구들을 만나면서 경쟁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 계속 피드백 받고 성장하고 피드백 받고 늘고 이렇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미대 입시는 특히나 더 입시에 관한 정보들이 정말 중요하고 맞아. 그에 맞는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주는 피드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밀집해 있는 학원은 뭐 저 학원은 저 원장 선생님은 뭐 어쩌네 이러면서 다른 학원을 까내린다거나 험담하는 그런 학원들은 아무래도 좋진 않지 않을까. 학원들끼리 경쟁이 되게 치열한데요.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에 대한 퀄리티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 뭔가 학생이 뭐가 부족한지 아니면 뭘 하면 더 좋은지 학생의 스타일에 있어서 이제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그림 한 장에서 봤을 때 뭔가 부족한 부분만 얘기해주는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제일 힘들었던 게 학원이 10시에 끝나잖아요. 근데 그러면 저희 항상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서 공부를 1시간이라도 하고 자라. 보통 애들이 막, 아, 나는 미술도 해야 되니까 공부는 신경 쓸 그게 별로 없어. 나는, 공부 신경 써야 돼서 미술은 별로 못할 것 같아.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공부만 집중해서 해본 적도 있고, 실기만 집중해서 공부학원 아예 안 다니고, 실기학원만 집중해서 다녀본 적도 있는데, 이렇게 둘이 하나만 집중했을 때보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실기도 열심히 학원을 둘 다 다녔던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가장 미술 실력도 올랐었고 그때의 성적도 가장 높게 받았던 저희 때 되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전략은 너무 확실했던 게 국어를 잘하지 못했어요. 빨리 깨닫고 수학은 거의 1등급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미대는 거의 수학을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수학 보는 학교를 가자. 선택과 집중을 했네요. 선택과 집중으로 수학을 잘 보세요. 미대 입시하는 친구들 중에서 거의 물어보니까 수학을 많이 놓더라고요. 제가 수학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비등비등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백분위가 수학이 제일 잘 나오거든요. 이 수능 수학이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손을 못 대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제 생각엔 풀 수 있는 문제들만 어느 정도 해도 3, 4등급은 일단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 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풀 수 있는 문제들까지 할 수 있는 개념들을 해놓자 라는 생각으로 수학에 투자를 조금만 지금 하는 것보다 더 하게 된다면 충분히 메리트, 비실기에서 충분히 메리트를 얻을 수 있다. 저는 이제 조속과다 보니까 사실 의자에 앉을 수도 없고 저희 맨날 일어서서 하고 흙 주무르고 뭐 힘을 정말 많이 써요. 근데 그 시험을 아침부터 밤까지 거의 막 3번 볼 때도 있고 이러니까 앉을 시간이 진짜 손에 꼽아요. 또 제일 힘들었던 건 제가 체력이 많이 약했어요. 그 체력 관리하는 게 정말 힘들고 가장 중요하게 제가 입시 막판까지 신경 썼던 부분이 그래서 저는 마지막 입시 2주 전까지는 매일 죽만 먹고 살고 뭐 맨날 소화제 같은 거 막 알아봐서 효소 같은 거 먹고 그런 식으로 되게 저희의 몸 관리를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와, 저 진짜 약 말하고 싶은 거 꼭 하나 있어요. 이게 다이제스티브인가? 너무 아니에요? 너무 광고 아니에요? 당 떨어지는 걸 못 참겠어서 맨날 초콜릿 같은 거. 포도당. 포도당은 안 먹어. 전 먹었는데. 그 약국에 되게 이렇게 맛있게 홍삼. 맞아. 홍삼 진짜 많이 먹었어. 막 이런 거 있잖아. 청소년 홍삼. 그런 걸 맨날 한 박스로 이렇게 지퍼백에 홍삼이랑 이렇게 캔디랑 엄마가 이렇게 지퍼백에 이렇게 해서 가방에 넣어줘요. 애들이 맨날 또 홍삼 먹으면 전 있어요. 둘 다 까르보. 그거 한 박스 사놓고 수입산 국내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한테 맞는 재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재료를 많이 겪으면서 자기한테 잘 맞는 그리고 아니면 입시 트렌드에 맞는 그런 재료들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걸 써라. 비싼 게 답이다. 물감이 색깔마다 좋은 회사가 달라요. 똑같은 색깔, 이름이 똑같은데 만약 뭐 셀룰리안 블루. 근데 어떤 데는 더 쨍하고 어떤 데는 채도가 떨어지고 이런 게 있어서 진짜 물감마다 막 회사 다르게 쓰고 그랬어요. 막 시험장 갈 땐 항상 새거 들고 와서 닦아서 그거 쓰고 버리고. 그런 거를 어렸을 때는 생각
그게 못했어요. 이게 비싸다 이렇게.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왜냐면 그냥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 그래서 아빠에게 비밀이지만 화장토를 있는 걸 다 샀어요. 거기서. 금액이 많이 나왔는데 60만 원 나왔나? 네. 그래서 살짝 제 돈도 아빠 열심히 돈 벌어다 줘서 고마워. 아, 저요? 전 없어요.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매 시험을 봤을 때마다의 그 루틴을 항상 기록을 해놨었어요. 보여드리는 이거 그냥 보여드리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약간 이게 저의 비밀의 노트? 매번 이런 식으로 제가 시험 본 사진 만약에 여기가 부족했다 싶으면 이거를 이렇게 당겨서 이거 부족하니까 고치자. 스스로에게 칭찬도 매우 중요합니다. 초벌 굿, 색감이 굿, 종이 또렷한 빡 묘사가 필요. 시험 전날에 썼던 일기인데 제가 낭독을 한번 해봐도 될까요? 짠! 드디어 내일 시험이다. 사실 지금 좀 설렌다. 빨리 가서 그림 그리고 싶다. 가서 나는 자신감 있게 딱딱 체크하고 빡! 손빡! 빡! 발빡하고 마지막에 정리 착 하고 다 발려버리고 올 거다. 이 정도로 되게 자신감 있는 저의 상태를 만들어 두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 중요한 수시 기간에 슬럼프가 찾아왔어요. 계속 시험을 보고 또 시험장에 다니고 학원에서는 또 시험 보고 다니는데 계속 좀 만족스러운 그림이 안 나오니까 미술 그 입시 학원 가가 설릉에 좀 모여 설릉이나 홍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희 둘은 설릉역에서 다녔거든요. 맨날 학교 끝나고 같이 이렇게 애들이랑 설릉역 가서 우르르. 밥 먹고 시간 나면 노래방도 가고 네. 근데 친구들이랑 같은 학원 가에 있었다는 게 큰 맞아요. 힘이 되고 그게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처지지 않는 거. 보통 아이들 패턴이 6월 모의고사를 생각보다 좀 잘 봐요. 그러면 9월까지 놀아요. 약간 그러다 9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싶다가 눈 깜빡하면 11월 이렇게 되거든요. 중간에 저도 그래서 6월에 항상 좀 처졌었어요. 근데 그때가 저는 제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 도움이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공부가 안 될 때는 공부를 해야 슬럼프가 극복이 돼요. 왜냐하면 그 공부를 안 될 때 놓고 뭐 나가서 좀 논다거나 리프레시를 하고 돌아오면 안 한 만큼 또 쌓여있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더 스트레스 받고 더 사람이 쪼들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좀 TMI이긴 한데 저희 부모님께서 무용을 전공을 하셨는데 제가 미술고등학교 진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으니까 무용으로 바꾸는 거 어떻겠냐라고 계속 제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계속 열심히 이것보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잘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친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반수를 저는 했단 말이에요. 성신여대를 진학했다가 1학기를 다니고 성신여대는 한 학기를 다니고 휴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2학기는 학사 경고를 받고 1학기 때도 학교를 다니면서 끝나면 미술학원 가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애들 생일 파티를 저희는 고등학교 애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방을 잡고 막 놀았었단 말이에요. 다음날 저는 학원을 가야 되니까 새벽 5시까지 놀고 저 혼자 이제 8시에 가방 챙겨가지고 미술학원 가고 근데 미술학원에서 졸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머리를 박고 자본 적이 없는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되게 아 힘들다 나도 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내 스스로의 아쉬움이 더 커서 그냥 제 발로 학원에 들어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 되게 뭔가 안타까운 마음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19살부터 20대 초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학교를 1년 일찍 가고 군대를 1년 일찍 가고 1년 일찍 졸업하는 게 그것보다 저는 그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계속 입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고3들은 절대 가보지 못할 수험장을 너는 가봤어.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은 무시할 수 없고 현역들보다 훨씬 너네가 경험도 많고 시간도 많이 가졌으니까 자만하지만 않으면 너네가 노력한 것만큼 당연하게 결과가 좋게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입시 생활한 게 후회가 절대 되지 않을 정도로 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고 좀 다양한 폭을 배울 수 있어서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견디고 그래서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고 이렇게 절대 후회 없게 공부하고 쉬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거 떨어지면 그만인데 시간 낭비하는 거잖아. 그게 절대 아니고 그 경험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적용을 해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우고 절대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길 바래요. 화이팅!